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오늘 이 시간에는 유교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율령과 유교, 법치의 시행이라고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이 율령에 기초한 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율령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게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과 령 이라는 것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여기서 율령은 율이라는 건 뭐예요? 율이라는 것은 형법을 얘기하는 거죠. 형법. 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에 관련된 법 이것이 바로 율이고 령은 행정법이죠. 행정법. 그래서 이런 율과 령, 형법과 행정법이 동아시아 사회의 어떤 통일적인 국가 통치 규범 및 사상이 되는 것이죠. 보면은 동아시아 사회 통치에 이용된 법이 바로 율령인데 이 율령이 필요한 이유는 넓은 지역 그리고 많은 인구를 통합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 이런 율령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율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율령 중에서 이 법치가 과연 언제부터 시행이 됐느냐? 법치의 시행은 법과 사상가였던 상황이나 이사 등이 엄격한 법치를 진나라에서부터 시행을 합니다. 엄격한 법치를 진나라에서부터 시행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엄격한 법치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전국을 진의 시황제가 통일하게 되는데 진의 시황제 같은 경우는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정책을 확립하려 합니다.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을 확립하려고 하죠. 그래서 문자와 도량형 이런 것들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문자를 통일한 이유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명령을 하달했을 때 어떤 원활한 문서 행정이 있어야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중앙에서 황상 연명령 이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근데 지방 행정관이 거기에 이제 이런 주관과 같은 이런 주관과 같은 것들을 읽어내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 읽게 되면은 그 명령이 원활하게 시행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지방의 문자를 통일하게 되는 것이고 도량형, 즉 도량형은 단위를 통일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1km 하고 A라는 지역에서 1km 하고 B라는 지역에서 1km의 어떤 그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면 어떤 조세 징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문자와 도량형 이런 것들은 이제 통일을 하면서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군현제라든가 호적, 뭐 조세제도 뭐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의 이런 엄격한 법치를 바탕한 법가개혁 같은 경우는 누구의 반발? 즉 그렇죠. 백성들의 반발이 뭐 수반이 돼서 결국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인해서 진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이제 법치가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한나라 같은 경우는 한해 황제가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교를 이제 도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을 한나라가 재통일을 했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제도와 이념이 필요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유교의 천명 사상 그리고 엄격한 의례를 통해서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그 통치권의 정당화에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중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건의했느냐? 황제가 좋아할 말들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 그 안에서 천자의 지위 인정하자. 그리고 너희들과 천자는 엄격히 뭐 신분 차이가 있다. 차이 이런 거 인정하자. 그리고 천자가 된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다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유교를 통해서 이제 건의를 하죠.
여기에 이제 귀가 솔깃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황제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바로 한의 무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유교 같은 것들을 진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유교를 진흥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죠. 그리고 오경박사라는 관리를 두게 됩니다. 오경박사라는 것은 유교 경전의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각각의 어떤 관리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리를 선발함에 있어서 반드시 뭐 그렇죠, 유교 교양을 반영하게 되면서 이제 유교를 진흥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를 이제 통치 이념하기 위해서는 전국에다가 공자 사당이라는 걸 건립하면서 공자에 대해서 제사 지내고 공자의 학문이었던 유교를 역시 교육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유교를 통치 이념화시켰고, 그리고 유학이 아니면은 관리로 진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확산시켰던 것이 바로 유교의 통치 이념화의 어떤 확립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유교의 부상과 율령의 결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보면은 율령과 유교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게 되는데 즉 이거는 뭐냐, 율령 즉 법가와 유가가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국교가 정교한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 법과적 원리 있죠. 법과적 원리 이런 것들과 그리고 유교에서 법과적 원리와 유교에서 강조하는 어, 가족 공동체 질서, 가족에 대한 공동체 질서, 이런 존중하는 이제 육아가 결합됐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통제하려는 법과적 원리와 그리고 가족 공동체 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원리가 결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률에 또 유교 사상을 반영하게 되면서 율령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가 동아시아 각지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 설립하는 거, 유학을 교육 학교 설립하는 거, 고구려는 태학, 뭐 신라는 곡학, 뭐 일본은 대학료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면서 유교 경전을 했다. 그리고 신라 같은 데서는 뭐 임신서기석에서 유교 교육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보고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율령이 이제 어떻게 체계화가 됐느냐? 처음에는 율령이 이제 형벌 위주, 초기에는 어떤 형벌 위주였어요. 형벌 위주였는데 형벌 위주에서 점차 이제 법률을 주로 시행하고 점차 통치를 위한 행정 법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서진 때는 율과 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죠. 초기에는 형벌이었지만은 점차 행정법이 첨가가 되면서 나중에는 율과 영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당대에 와서 체계화가 되면서 이제 완성되었다. 하면서 율령 체제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항목에서는 이런 율령 체제가 완성된 수당대는 율령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